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수가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을 막으려면 김정은 빼고 누구와도 손잡아야 된다. 야, 좋죠. 이재명을 막으려면 김정은 빼고 누구와도 손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의 그 슬로건을 갖고 가는 건 좋아요. 2차 컷오프 앞두고 반명 빅텐트를 강조한 것인데요. 뭉쳐야 89.77% 이겨낼 수 있다. 이준석 단일화는 한보다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 이준석이는 말이죠, 지가 나가가지고서 지금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이 선거 운동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떡밥을 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준석과의 단일화는 쉽지 않을 거고요. 이준석은 안 해도 어차피 우리 표 반, 저쪽 표 반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오늘 이재명 후보를 막을 수만 있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빼고 누구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반명 빅텐트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출연해서 견제와 균형 없이 국회가 독주하는 상황에서 대통령까지도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건전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북한의 김정은 또는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과 같은 득표를 얻었다면서 뭉쳐야만 그래도 89.77%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겠다는 거죠.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과거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사례를 언급하면서 전혀 이질적인 두 후보가 원스톱으로 딱 한 차례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선했다면서 그런 것도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두고는 단일화에 긍정적이지 않다기보다 이 후보는 당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내부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한 권한대행보다도 몇 배 복잡한 생각을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죠. 한편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후 발표되는 2차 컷오프 결과를 두고 두 명에는 당연히 들어가고 1등할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한동훈 예비후보를 향해서는 법조계에서 검사로서 오랫동안 같이 일하고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줬던 대통령을 탄핵한 분이라면서 그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한동훈하고는 사실상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한동훈이 여기서 나가게 되면 결국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이 놀랍게도 말이죠, 또 이재명을 돕는다고 할지, 한동훈이가 또 이재명한테 말이죠, 나긋나긋한, 그리고 또 거의 절하듯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동훈과 이재명이가 뒤로 뭔가 지금 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가 민주당 가가지고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는 마당에야 그쪽으로 가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3등 안에도 2등 안에도 들지 못하면 사실은 정치 생명은 끝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오늘 2등 안에 가까스로 든다 하더라도 결국 한동훈의 정치 생명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말이죠, 크게 배신 때리고서 지금 보수의 정치인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크게 보수를 때리고서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의 정치 생명은 간당간당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김문수의 이와 같은 어떤 충격적인 어떤 그런 발표, 김정은 빼놓고는 누구와도 손을 잡겠다는 이런 말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정치를 하는 방법은 말인데요. 김문수가 지금 물이 오를 대로 물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김정은을 빼놓고는 그 누구와도 손을 잡겠다. 그래서 빅텐트를 치겠다. 그래서 이재명을 막겠다. 이재명이가 89.77%를 얻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얻는 그런 지금 지지율이 나왔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한다는 것이죠. 지금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비상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89.77%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어떤 지지율을 지금 자랑한다는 듯이 하는데, 이 자랑할 겁니까 이게? 이거는 자랑할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어떤 그 빨간 등이 켜졌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이재명에 의해서 장악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 대권까지 가져가면 대통령에다가 국회에다가 사실상 헌재 사법부 다 장악하고 있죠. 그럼 짜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정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푸틴 되는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위기 아닙니까? 뭐가 위기입니까? 아, 비상계엄이 위험하다고요? 이건 비상계엄보다 100배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 비상계엄보다 100배 위험한 거를 우리 국민들은 말이죠. 야, 비상계엄은 위험해서 안 돼. 그러면서 야, 이재명한테 권력을 갖다가 한 사람한테 다 쥐어주는 것은 그거는 전혀 문제 없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지금 어리석을까요?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어 가지고 말이죠. 그야말로 이재명의 손에 모든 권력을 다 쥐어주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됐지 대한민국이? 아니 그렇게 김대중도 얻지 못한 표를 갖다가 얻는다?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재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이재명이 사후 리스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압도적인 어떤 그런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이재명이 이 사후 리스크를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여론 재판으로 지금 사법부의 대법원의 재판을 갖다가 지금 영향을 주겠다. 그런 얘기잖아.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이 인민재판, 여론재판 하는 나라입니까? 그러면 뭐 법원이 뭐하러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이 뭐하러 필요가 있습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말이죠. 대법원도 이 여론재판에 굴복한다면 대법원은 이제 더 이상 대법원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굴복했죠. 저 이재명의 세력에 지금 굴복해 가지고서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그런 어떤 사태를 일으켰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고등법원은 이재명에게 무죄를 줬죠. 근데 이재명에게 무죄를 준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지금 민주당은 받아들이고 있고 마치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죠. 지금 이 상황이 대한민국 위기 상황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 상황이다. 우리가 87년 체제 이후에 대통령 단임제까지 하면서 권력을 갖다가 집중을 막으려고 지금 온갖 노력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한 번밖에 못한다.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중임제를 못하게 한 겁니까? 또 중임제를 하면은 또 장기 권력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독재를 할 것이다. 자기만이 권력을 잡고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가 완전히 권력을 잡고서 자기 멋대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가 충격적인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김문수의 충격적인 발언, 그야말로 김정은 빼고는 누구하고도 빅텐트를 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재명을 막겠다는 겁니다. 김문수의 결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김문수 오늘 지금 이제 1위 자기가 1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김문수의 이런 어떤 결단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역시 응원해 줘야 되겠죠. 강신업 TV입니다.